자, 이제 오늘 본회의가 오후에 일단은 뭐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한덕수 이제 탄핵안 이건 국회에 이제 발의가 되고 이제 보고가 되고 이 일정이 잡혀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한덕수 탄핵이 된다 그러면 일정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이제 탄핵 소추안이 아직까지는 발의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제 발의 절차가 필요하고. 발의 절차가. 근데 최상목 그 탄핵안은 이미 네. 발의가 되어 있고 그렇죠. 24시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최상목 탄핵안을 네. 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보고되면 그거는 24시간 뒤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되죠. 네, 네. 그거는 이제 지도부가 여러 가지 절차를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고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이제 보고와 또 표결까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번 주 생각하고 안에. 그래서 어제 예. 사실상은 뭐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사이에서 네.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 같고 치열한 또 음.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합의는 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당은 이제 일주일 동안 네. 매일 본회의를 열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왜냐하면 지금 산불 사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민간국가 지정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와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그럼요.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한덕수와 최상목의 마흔역 재판관 미임명 사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경제적 추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열려야 될 이유는 정말 많고 마흔역 미임명 사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국회를 열어서 국회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회의 열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 아닌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또 반대를 하고 있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뭐 그쪽은 반대 아닌 반대하지 않고,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출석률이 낮아요. 국회 출석률이 낮아요. 네. 제대로 의정 활동을 안 하고 있군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본인 스스로는 네. 나는 100% 출석할 거야 이런 의지를 가지고 국회의원 되신 분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원돼 가지고 이리저리 휘둘리느냐, 상임위 참석도 못하고 본회의 참석 못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네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 기관인데, 예. 그리고 국회 출석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서할 때 본인들의 임무이고 헌법 기관으로서의 참 그럼 사명인데. 지역구 이제 주민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이 물어볼 때 딱 봤을 때 우리 왜 지역구 의원은 우리 의원은 왜 이렇게 본회의 참석 안 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네요. 의정 활동면도 있고. 그래서 국회의장 의원식 의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태를 국회 상황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또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회의를 열어주고 법안 상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원식 의장도 글쎄요, 저는 뭐 본회의를 열어서 특히 마흔역 미임명 사태 같은 여기에 대해 따른 탄핵안 처리 이런 것들은 투표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은데요, 보고와 투표까지는. 당연히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뭐 오원식 의장으로서는 권한쟁의 심판도 그렇죠. 하신 상황이기도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네. 마흔역 임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인식하고 계시고, 또 국회 수장으로서 네. 국회가 의결한 사안들을 무시를 해서 헌법 전원일치 위원으로 받은 사항인데 이것을 행정 집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거는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것이죠. 행정부가 법을 어기고 행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당연히 견제하는 입장, 상권 분립된 입장에서 국민의 뜻을 따라서 국회 할 수 있는 한다. 이걸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를 보면은 민주당이 뭐 막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회의 권능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론전에 또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국민들한테 확실히 이거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국회밖에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들은 예. 국회의장이 뭐 제가 봐서는 정말 중립적으로 국회 원활한 운영을 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방적 편을 든다라고 해서 본인들도 네, 탄핵 소추에 해당하는 국회의장 해임 건의안 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죠, 국민의힘도. 네. 국회의 권한으로서 본인들이 한다고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탄핵 소추는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헌재가 이거는 진짜 확실히 확인을 해줬고 더 이상 뭐 망설이거나 지금 이렇게까지 한덕수 대행이 그야말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거 그냥 보면서 마치 우리나라 경제가 한덕수, 최상목 뭐 쌍탄핵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것처럼 하는데 아니 윤석열 복귀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언론에서는 탄핵이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프레임도 깨야 될 것 같아요. 탄핵이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계엄 내란 사태가 악화시키는 거고 내란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화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네요. 주가가 환율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엄 내란 시에 엄청나게 떨어졌고 맞아요. 또 탄핵했을 때 올라갔고 올라갔고, 또 그것이 기각돼 가지고 복귀했을 때 네, 또 엄청나게 환율 인상되고 주식은 하락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걸로 명확하게 경제도 알고 있다. 경제도 알고 있다. 네. 어떤 것이 원죄인지. 네, 그렇네요. 수치로 알려주는 것이고 뭐 경제 얘기하셨으니까는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국노 행위죠. 매국노 행위다. 단박에 정리가 되네요. 네. 매국노 있을 수 없는 경제 수장으로서 또 권한다행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요.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본인이 그것의 문제점을 알고 팔았다가 또 환율이 좋아지니까 미국 입장에서 환율이 좋아지니까 또 그걸 매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완전히 직을 이용해 가지고 네. 사리사욕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장기국 30년짜리 장기국채를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지길 바라는 건지 그거는 미국 환율 그러니까 우리의 예. 참 이거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경제수석 할 때는 국회에서 지적하니까 팔았는데 1년 만에 다시 사서 그걸 들고 있었다. 환율 방어하는 최전선에 있고 그걸 이끌어야 되는 사령관이 환율 방어가 안 돼야 이익을 보는 그 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매국노 행위다. 이거 속 시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 뭐 을사오정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참. 이거보다 그렇게 가지고 지금 예. 개미 투자자들은 죽을 쓰고 있기도 하고 그럼요. 한국의 코리안 리스크 때문에 발생하고 네. 또 환율이 상승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리스크들을 국민들은 고스란히 그럼요.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영업자들도 힘들다 이 말씀 저희가 많이 들어왔지만은 환율 문제,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약해지고 우리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또 이게 수입 물가가 올라가 가지고 또 물가 상승에 그러면 또 우리 서민 중산층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수입 물가 높아지지. 네. 수출은 또 엄청나게 힘들어지지. 수출 경제가 우리나라의 80%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한 사람의 거지만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 대행의 이 미국 국채 투자 여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을 혹시 본인이 총리 시절 네. 또 그렇게 내부 정보를 통해서 했다고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죠. 그것도 따져봐야 된다. 과연 어떤 차원에서 또 왜 하필 이 상품을 또 투자했는지 왜냐하면 팔았다가 봐야 다시 된다. 샀으니까. 그러니까요. 사게 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거는 정보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것까지 어떤 정보에 의한 것인지 따져봐야 된다.